도심 회색 콘크리트 벽에 식물을 심는 벽면 녹화 사업이 올해 봉은사길 등 8.5km 구간에서 시행됩니다. 사당역 인근에 교통환승센터를 겸한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모바일 포털 서비스가 IT 월드 콩그레스에서 국제 ICT 우수상의 공공부문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 지원책인 홈헬퍼 사업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서울 리포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각종 민원 상담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민원 안내 서비스 120 다산 콜센터. 문을 연 지 3년 만에 상담 건수 1,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고객님 무엇으로 드릴까요? 예, 지금 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냄새가 나서 이거 언제쯤 치워갈지 해서요. 그 차가 한 대가 주차돼 있어서. 그럼 고객님 저희가 정보 확인해서 주차 단속으로 지휘를 하겠습니다. 집 앞에 있는 쓰레기뿐 아니라 불법 주차 차량으로 통행이 불편할 때도 120번 전화 한 통화로 모두 해결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모든 민원 전화를 받는 120 다산 콜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5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7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서울시의 자체 조사 결과 120 서비스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인지도는 74%로 높아졌고 콜센터를 이용한 시민 10명 중 9명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서울에서 궁금한 것들, 내가 어떤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궁금한 것들 했을 때 답해주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막차 시간, 버스 이제 막차 놓치면 안 되니까 막차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전화했는데 이게 막차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빨리 뛰시라고 이렇게 타고 나서 타셨냐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헤헤거리면서 이렇게 잘했다고 막 친절하다고 막. 120 콜센터의 15초 내 상담 개시율은 97%에 달합니다. 이는 뉴욕의 311 콜센터의 30초 내 상담 개시율 83%에 비해 높은 겁니다. 또 전화를 받는 상담원이 문의사항을 바로 해결하는 1차 처리율도 95%로 뉴욕 콜센터에 비해 2배 정도 높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는 고객들의 문의에 원스톱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홀몸 어르신 노인이나 외국인 상담, 교통 안내, 또 생활민원 안내 서비스, 문자 상담을 통해서 고객들이 한번 이용하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에서 이메일과 블로그 등 상담 채널을 다양화해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120 서비스. 수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로 시민 생활에 보다 깊숙이 자리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TBS 뉴스 신용훈입니다. 네, 도로 주변 옹벽 등 회색 콘크리트 벽을 식물로 푸르게 가꿔 놓은 것 본 적 있으시죠? 바로 벽면 녹화 사업인데요.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크리트 벽을 타고 내려오는 담쟁이 덩굴이 봄의 푸르름을 더합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장이나 도로변 주변 옹벽, 방음벽 등의 인공 구조물. 이 같은 인공 구조물에 녹색 자연을 입히는 벽면 녹화 사업이 올해는 봉은사길 등 모두 30개 노선 옹벽 8.5km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도심 속 담장이나 옹벽,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에 덩굴 식물이나 키 작은 나무 등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127km의 벽면에 담쟁이 덩굴성 식물 167만 본과 나무 46만 본 등이 심어졌습니다. 시내 중심 도로변에 보면은 일종의 다 콘크리트나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면 그 열이 대부분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 뜨거운데 이런 지역에 특히 콘크리트 상부에 표면에 식물로 녹화를 함으로써 그 열이 흡수되니까 열섬이 완화되겠고요. 벽면 녹화는 토지 매입비가 따로 들지 않아 경제적이고 녹색 식물을 콘크리트 벽에 꾸밈으로 인해 소음 저감과 대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따로 식재 공간이 없는 남산 1호 터널 옹벽 등에는
식생 매트 공법을 이용해 벽에 식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행사장 주변인 코엑스 주변과 봉은사길, 남산과 서울역 주변 도로의 콘크리트 옹벽을 모두 꽃과 덩굴식물, 나무로 꾸밀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인공 구조물을 푸르게 꾸며 도심 속 식물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TBS 뉴스 김성민입니다. 사당역 인근에 57층 높이의 교통환승센터를 겸한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서초구 방배동 507의 1번지 주차장 터에 추진 중인 복합단지의 고도 제한이 218m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곳이 6월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지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률을 기존의 750%에서 1125%로 올려 최고 57층까지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건물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버스를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복합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층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영화관, 공연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모바일 포털 m서울702 서비스가 IT 월드 콩그레스에서 국제 ICT 우수상의 공공부문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IT 월드 콩그레스는 세계정보기술서비스 연맹이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행사로 서울시의 모바일 포털은 미국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 정부 계획과 함께 공동으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 모바일 포털은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해 각종 생활과 문화,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2억 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합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줄이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과 비리 등을 해소할 계획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에 시행 예정인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 공사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성 장애인 출산 육아 지원책의 현 주소를 윤하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설미화 씨. 4살 배기 아들과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이 있지만 아이들을 낳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애기 보는데 한국 가고 아이 그러면 도와주고. 언어나 목욕 등 아이를 돌보는 일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일주일에 이틀 하루 3시간씩 홈헬퍼가 다녀갑니다. 홈헬퍼는 몸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아이를 씻기고 집안일을 거둡니다. 특히 엄마의 언어장애로 첫째도 말이 느린 점을 감안해 아이들과의 대화에 신경 씁니다. 예진이 엄마가 언어가 조금 안 되니까 하여튼 3시간은 떠들어요. 앵무새처럼 계속 떠들고 이제 조금이라도 좀 기 좀 트였으면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옹알이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애들 비해서 조금 덜하는 편이거든요, 말을. 홈헬퍼는 서울시가 지난 2003년부터 여성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 시내 15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며 지난해 237명의 여성 장애인이 이용했습니다. 그 장애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의 그 아동들의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이 홈헬퍼 서비스는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이용자들도 홈헬퍼 서비스 자체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 3회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지난해 6억 원에서 올해 3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용자분들은 계속해서 도우미가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집안일도 같이 봐주길 원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해드리기에는 또다시 예산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수혜의 그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그 사회복지사로서 안타까운 점이고요.
지난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은 16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20% 3천여 명이 가임기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것, 바로 금일망 복지입니다. TBS 뉴스 윤하정입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전력, 전기차 제작사, 배터리, 충전기 제작 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발족합니다. 네트워크는 전기차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국내외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모임을 통해 올해 전기버스와 이륜차를 비롯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기 등 기반 시설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 빗물 펌프장의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빗물 배수 펌프장 내부 청소를 하던 직원이 감전돼 숨지는 등 사고가 나자 안전경보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이 펌프장 내 전기 시설에 출입할 때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리는 음성 경보장치와 고압 전기 표시 등이 설치됩니다. 또 매주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노후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의 4차원 영화버스가 오는 30일까지 남산 순환버스로 무료 운행됩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하는 4차원 영화버스는 운행 중에 3차원 입체 영상을 상영하고 멈출 때는 입체 영상과 함께 의자의 움직임 등이 가미한 4차원 영화를 상영하는 차량입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 구간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출발해 충무로역과 N서울타워를 거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서울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